자, 예를 들어서 신뢰 수준이 95%라고 합시다. 자, 이 95%면 양측 검증이죠. 자, 95%이면 양쪽에 그죠? 그 L하고 U 값에 대해서 Z 2분의 알파가 1.96이라고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요거는 우리 앞에 여기 있죠? 여기 그죠? 90 몇 프로입니까? 95%죠. 자, 이게 95%이면은 자, 봅시다. 2분의 알파에 대해서 Z 0.0은 1.960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1.96이죠. 1.96이니까 여기 대입하면 x바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죠? 요것이 요거 95%니까 0.95죠. 확률입니다. 확률이 그죠? 이렇다는 이야기죠.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뭡니까?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정규분포를 따를 때 요 신뢰 구간이죠. L하고 U가 있는데 L 값이 요거라 그랬죠. X바 빼기 1.96의 루트 N. 그 다음에 오른쪽 구간이 그죠.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될 때 요거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요거 더하기 2에서 그죠? 0.95 확률이 그죠? 0.95 또는 95%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166페이지 예제 7번입니다. 7번. 자, 모집단 표준 편차를 알고 있어요. 즉, 모집단입니다.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 즉 시그마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모집단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은 95%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월 평균 생활비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전국 대학생의 100명을 무작위로, 100명이니까 그죠? 무작위로 선택해서 월 평균 생활비를 조사한 결국 25만원이었다. 표준 편차가 10만원입니다. 1, 10, 100, 1000만, 10만원 알려져 있다 합시다. 그러면 월 평균 생활비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추정하시오. 그래 나왔습니다. 자, 주어진 것이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엑셀의 기술 통계법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뭐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에서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면 엑셀에 우리가 기술 통계법을 사용해서 다 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모집단에 대한 정보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의 설명도 없이 표본의 크기가 100개죠. 즉 30보다 크니까 대집단 아닙니까? 대집단일 때는 뭐랬습니까? 모집단에 관계없이 중심극간 정리로부터 표본의 평균은 뭐를 따른댔습니까?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료의 크기가 30개 이상이면은 모집단의 분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중심극간 정리로부터 모든 표본의 자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 대신에 뭐가 됩니까?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것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이 100이고 표본 평균이 25만원, 표준 편차가 10만원입니다. 자, 신뢰 구간이 95%니까 Z의 2분의 알파는 1.96이죠. 아까 배웠습니다. 따라서 신뢰 구간은 자, X바 빼기 이거고 X바 더하기 이거죠. 그죠? 그래서 95% 신뢰 구간은 뭐냐니까 25만원 빼기 1.96 요렇게 요거에 비해서 요렇게 살면 23만 400원, 26만 9,600원 사이에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지금 모르는 거죠. 이걸 이제 구간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단의 구간 충분은
요 안에 들을 확률이 뭐가 됩니까? 요런 분포를 100개 했을 때 거의 95개가 2개가 여기 포함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68페이지 예제 7점입니다. 이제 신뢰 수준을 99%로 하겠습니다. 자, 이 99%를 해버리면 100개 중에서 99개가 들어가니까 뭡니까? 그 평균에서 이 폭이 넓어지겠죠. 그죠?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많이 포함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월 평균 생활을 조사하고자 한다. 전국 대학생 100명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해보니까 평균 생활비가 25만원이고 표준표자가 10만원이다. 직업 신뢰 수준이 다릅니다. 자, 그럼 월 평균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추정하시오 그랬죠. A는 똑같습니다. 평균 똑같고 표준표자 똑같습니다. 신뢰 구간이 99%니까 그 99%에 해당되는 그 Z 값이 2.57이죠. 자, 이게 더 커졌죠. 구간이 커졌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100개 중에서 뭡니까? 99개가 더 가려면은 이 중심으로부터 구간이 크면 클수록 뭐가 됩니까? 훨씬 그 모 평균을 포함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2.57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신뢰 구간은 자 이렇게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25만원에다가 2.57 이렇게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22만 4,300원하고 27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폭이 더 그죠? 폭이 넓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폭이 넓다는 이야기는 모 평균을 포함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99%라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넓으니까 의미가 없겠죠. 또 이게 뭐가 됩니까? 뭐 예를 들어 50% 같으면 이 폭이 아주 짧겠죠. 자기 포함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신뢰 구간이 넓으면은 이게 너무 폭이 크기 때문에 좀 자료상의 의미가 없어지고 이게 너무 작으면은 뭡니까? 신뢰 구간이 작으면은 이 폭이 짧기 때문에 그 표준 평균을 포함하는 그 가치는 있지만은 그죠? 또 그죠? 너무 작으면은 또 많이 포함 안 하니까 오류하는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뢰 구간을 적당하게 주로 95%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관찰해보면 위 예제에서 95% 신뢰 구간은 이것이고 99% 신뢰 구간은 이것이죠. 이거는 왼쪽으로 좀 더 많이 갔고 이건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갔죠. 그죠? 그래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신뢰 구간이 폭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즉 정확성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폭이 떨어지면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비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신뢰 구간이 그 다음에 낮아지면 뭡니까? 이 그 폭이 작기 때문에 그 정확성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신뢰 수준에서 신뢰 구간 이것의 폭을 줄이는 방법, 이것을 폭을 줄이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요 n 값을 그죠?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신뢰 구간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같은 신뢰 수준에서 신뢰 구간의 폭을 줄이면은 더 정확해지니까 그죠? 노리는 방법은 뭡니까?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다 많은 사람의 뭡니까? 에 대해서 표본을 조사를 하면은 더 신뢰 구간이 신뢰 정확성이 뭡니까?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n 값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의 크기 n을 변화시킬 때 x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00명을 조사하면 이거 크기가 0.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00명을 조사하면 이게 날개죠. 폭이죠. 폭이 더 작아지죠. 1000명을 조사하면 0.03이죠. 그래서 이제 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 모 평균을 포함할 수 있는 폭이 작다는 이야기는 더 정확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할수록 더 뭡니까? 정확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